1시간이지 뭐. 그래도 걱정이다. 그 근처로 이사갈 형편은 안 되고. 그건 당연하지. 그리고 난 그런 빌딩 숲에 살기도 싫네요. 첫 출근 날이 되었죠. 설렜어요. 이상하게 지하철에 구겨진 채로 시이어 강남으로 갔지만 마치 구름에 반쯤 걸터 앉은 것처럼 몸은 가벼웠어요. 죄송해요. 네? 뭐가요? 제가 지금 좀 부딪힌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아닌데요? 다른 분 아닐까요? 그런가요? 여튼 죄송합니다. 네. 워낙 사람이 많았던 터라 옆 사람과 몸이 닿는 건 불가피했는데 옆에 있던 웬 남자가 대뜸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구겨진 채로 열심히 사과를 하는 남자를 보며 요즘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네 싶기도 했지만 이내 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남자를 다시 만났어요. 잠시만요. 터세요. 네, 감사합니다. 결혼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것에 당황하며 어느 것을 탈지 보다가 겨우 낀 게 탔는데 거기서 그 남자를 또 만난 거예요. 네? 거기... 뭐가요? 이 남자 아까 지하철에서 같이 구겨져서 탔던 그 남자인데 나한테 관심 있나? 왜 이렇게 말을 걸지 싶었습니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밑에 왜요? 뭐가요? 이 옆구리 치마 지퍼가 열렸어요. 어머나!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금세 시뻘개졌죠.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려준 것도 감사한데 말이죠. 치마 옆구리 지퍼를 후다닥 올리려는데 고장이 났는지 잘 올라가지도 않고 삐져나온 블라우스가 땀이 젖을 정도로 당황했어요. 겨우 올리고 엘리베이터를 나서는데 그 사람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헛딱지가 나서는 그대로 쏘아붙여버렸어요. 그걸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왜 자꾸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제가요? 아닌데. 아까 지하철에서부터 쭉. 그리고 그럼 이 건물에서 일하세요? 이 건물에 사무실이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아는데. 굳이 10층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조기소 일하는데요. 어디요? 조기요. 당황해하던 남자가 손으로 가리킨 곳은 삼모 로펌, 바로 제가 첫 출근하기로 돼 있는 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저기요? 네, 저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제가 뭔가 단단히 오해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저 빨리 출근해봐야 해서요. 네. 허겁지겁 들어가는 그 남자 뒤로 저도 쫄래쫄래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저도 같이 들어갔어요. 김 변호사님 오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주 오늘 평소보다 늦으셨네요. 웬일로. 잠시 일이 있어서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사무직 보조로 첫 출근하게 된 진아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요, 자리.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이 그러셨어요? 강남역 사람 엄청 많죠? 출근 시간대. 네, 사람이 좀 많아서 좀 멀미를 것 같아요. 말미야? 귀여우시다. 나이도 어리시던데. 더 어려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여기 미스주가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잘 배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던 어리숙해 보이던 남자가 내가 앞으로 다닐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라니 첫날부터 망했다 싶었어요.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지. 내가 평소에 그렇게 예의가 없는 스타일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막 쏘아붙인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오늘 첫날이라 일도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니 이러다 잘리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됐고 사람들이 다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그 남자가 서더라고요. 반가워요. 네. 오늘 아침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결례를. 아니에요. 오해할 수도 있고 충분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는데.
딴 건 아니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요. 네?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아, 그건 제가 말실수를... 아니요. 저 진짜 괜찮으니까 긴장 푸시고 저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바쁜 출근 시간에 강남 한복판에서 있을 법한 일을 우리가 겪은 거죠. 그런 인연일 뿐 저한테 더 미안해 하시거나 혹은 눈치 보시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남자는 굵은 뿔테 안경 안으로 비치는 햇살을 눈에 가득 머금은 듯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이 다 있다니. 두 분 첫날인데 되게 친하네요. 뭐야? 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괜히 신입사원 앞에서 이상한 걸로 놀라지 마시고요. 다들 잘 들어주세요. 다 이상한데 김 변호사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셨나? 총머리 좋은들. 친절 빼면 시치죠. 여러분, 자자, 오늘 제가 쏘니까 맛있는 거 고르세요. 다음에 딴소리 마시고요. 와, 역시 매너남 최고, 최고. 그때 앞서가며 지갑을 흔드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는데 하늘에서 날개 달린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요. 마치 후광이라도 비치듯 평범했던 범생이 같은 그 얼굴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다니. 사실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속으로 남자 천사는 처음 보네 라고 생각했어요. 맛이 간 거죠. 그야말로 난생 처음 태어나서 정말 처음 사랑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금사빠인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 야, 진짜 웃긴다.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그런 인연이 다 있냐? 지하철 봐. 엘베에서 만난 이상한 바보 같은 남자가 첫 출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멋진 변호사님이시라니. 와우, 대박인데? 게다가 깡통로봇 같던 네가 남자한테 반했다. 완전 대박이다, 대박. 로맨스 소설 같잖아. 놀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럼 나만 알고 있지 누가 알아. 친구도 없는 게. 왜요, 놀리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라면서 그렇게 호강이 비쳤어? 그렇다니까. 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 키는 커? 키는 커. 180은 돼 보여. 오호, 남자는 키지. 완전 매너남. 완전 신데레. 아니 대놓고 다정. 뭐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야야,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내가 아무리 네 초중고 12년직이라고 해도 그런 김치국 마시게 내버려둘 순 없어. 왜? 자자, 우리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 너 같으면 강남 한복판 유명 로펌에 다니는 젊은 변호사가 고졸 사무직 직원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보자고. 서운하게 듣지 말고. 친구야, 이건 드라마가 아니잖아. 진짜 냉정하느냐 넌. 그러니까 나이 하나밖에 없는 친구지. 슈, 그렇지. 그런 거겠지? 그런데 왜 그렇게 다정했을까?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특히 엘베일에서 그렇게 내가 다다다다 하는데 화낼만도 한데 오히려 다정하게 내가 신경 쓸까봐 또 배려하고. 대박이잖아. 그게 관심 없는 여성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야 진짜? 네가 연애는커녕 누군가를 짝사랑해본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짝사랑 전문가인 내가 말해주자면 가능 못할 게 뭐야. 그냥 그 사람은 매너가 몸에 밴 사람인 거야. 심지어 잘 나가는 변호사잖아. 클라이언트 대할 때 뭐야. 아무리 변호사라도 수익료 받고 고객 상대하는 건데 친절과 매너는 당연히 기본. 신사답게 행동해야 하는 직업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 뭐? 원래 성격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원래? 세상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무한테나 친절한 사람은 의심부터 하랬는데? 나이 안 맞았네. 정말 그렇다면 나도 좋아할 이유가 없지. 어허, 보기가 아주 빠르다. 덩근? 나 그렇게 자존감 낮은 여자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야야, 그런데 내 말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또 무슨 적당질이야? 적당질은 무슨? 내 사랑하는 친구야. 자고로 드라마는 세상에 없는 일을 쓰진 않아. 있을 법한 가능성이 있는 일을 쓰지. 어렵게 말하지 마. 갖고 노냐?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너의 드라마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설령 지금 그 남자가 너한테 호감이 있어서 한 행동들이 아니라고 해도 얼마든지 상황 역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포기하지 말자. 아자. 푸아, 웬일이냐 네가 이런 말도 다 하고. 인생은 늘 드라마니까. 늘 우리를 놀래키니까
늘 반전이 있으니까. 과. 수년째 소설 지망생이던 제 단짝 친구는 인생은 드라마라며 현실과 드라마를 오가는 말들로 저를 들뜨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왠지 무료했던 제 20대가 중반을 넘어서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드라마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 드라마가 새드엔딩이든 해피엔딩이든 나에게도 뭔가 다른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그런데 김 변호사님은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변호사 경력은 많으신가 봐요? 김혜진 변호사님이요? 33살인데. 아, 나이가 꽤 있으시구나. 왜요? 동안은 아닌데. 헤헤. 아,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사실 헤헤. 노총각. 노총각이요? 결혼 안 했어요. 미혼. 하긴 요즘 세상에 33살은 노총각 측에도 못 끼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성격 좋지, 스마트하지. 가진 거에 비해서 순박하고 겸손하지. 외모도 자만하면 딱 보기 좋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장점 투성이 아주. 아, 그런데 왜? 네? 아니, 왜 여자친구가 늘 없는 것일까 싶네요. 아, 늘 없으셨구나. 그래, 내가 말했다고 말하지 마요.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니다, 이건 안 말할래. 뭔데요? 암튼 엄청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딸 있으면 사위 삼고 싶지. 인상도 너무 발라. 젠치 안 하고 아랫사람들 무시도 안 하고. 그렇구나. 그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이미 저는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였으니 나이 따위는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었죠.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들은 그에 대한 내용들은 그를 더 좋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애인이 없다니 승산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주변에 언니들 많은데 김 변호사님은 어떤 여성 스타일 좋아하세요? 혹시 아세요? 워낙 여자 얘기만 나오면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데 우리 중에서도 소개팅 여러 번 주선했거든요. 나가셨어요? 아니, 안 나가대. 그런 인위적인 만남은 불편하다면서 나이도 있으면서. 아, 자만추를 원하시는구나. 자만추? 아,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네네. 그렇대요. 아직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짜잔하는 운명의 선들을 원하는 건지 어색한 소개팅. 선들이는 많이 들어와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집에서 난리래요. 결혼하라고요? 그렇지. 외동아들이거든. 아주 귀하지. 아하. 그래도 우리가 포기 못하고 김변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로 여러 번 조사를 들어가 봤거든. 어떤... 그렇다면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냐 물었지. 아, 뭐래요? 뭐라더라. 처음엔 좋아하는 배우 연예인 하나도 없다고 발뺌하더니 이상형 월드컵을 했거든. 네네. 재밌는 게 너무 극단적인 거야. 어떤 극단적이요? 박나래 대 김희선이라고 했거든요. 네. 당연히 김희선이겠죠. 아니, 박나래야. 아니, 박나래도 귀엽지만 그래도 우린 김희선일 줄 알았지. 신기하네요. 이유도 말했어요? 너무 예쁜 여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안 예쁜 여자가 좋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자기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다나. 굳이 둘 중에 고른다면 그 두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만 봤을 때 본인은 자신이 더 채워줄 게 남은 사람이 좋다는 거야. 너무 어렵죠? 대충 무슨 소린지는 알겠네요. 재미로 게임으로 한 거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건 없어요? 와, 양씨 김 변호사님 되게 궁금해하네. 당연히 소개를 해주려면 정보를 알아야 할 텐데 너무 몰라서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님은 집안이나 조건 같은 건 안 보세요? 외모는 그렇다 치고 더한 조건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랬더니요? 아니래. 우리 앞에서 또 젠틀한 척하는 건지 자기는 마음이 맞고 자기 성실하게 하고 착한 사람, 무엇보다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사람이면 돼야지. 다른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정말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달이 흘렀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죠. 영아. 네, 아빠 왜요? 회사 재밌니? 그럼요, 좋아요. 너무 멀지? 괜찮아요, 다닐만 해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을 텐데
너무 국에서 타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지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 다음 차를 타고 가든가 해. 알았지? 네. 아빠는 매번 뭘 그렇게 아는 게 많으세요? 건강 박사셔. 그럼 아빠는 척척 박사지.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빠가 다리가 이래도 발은 근육질이야 아직. 제가 새 직장과 사랑에 푹 빠져있는 동안 아버지를 너무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그런데 왜 아빠 제가 어릴 때는 다리 건강하셨죠? 갑자기 그건 왜 묻니? 제가 기억력이 너무 안 좋은가 봐요. 완전 어릴 때 6살 이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영아, 다른 사람들도 6살 때 기억은 잘 안 나. 아닌데, 내 친구 지연이는 다 기억하던데. 아니야,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아빠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 아빠 다리 다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왜 한 번도 말 안 해주셨어요? 우리 집안에 뭔가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비밀 같은 이야기. 아버지가 몸이 성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셨던 분이셨는지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직업란을 적어야 하거나 소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빈칸에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사랑에 눈이 멀어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었었던 건지 평생 묻지 못했던 질문을 일상 대화처럼 아무렇지 않게 훅 내뱉어 버린 것이었죠. 아, 그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아빠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죄송하잖아요. 아빠는? 됐어요. 뭔 소리를 그렇게 진지하게 나누나 했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슈퍼 가서 두부 한 모 사와. 왜? 모처럼 아빠랑 얘기 나누는데. 얼른 저녁 안 먹을 거야? 엄마의 성화에 역시나 아버지의 과거를 듣지 못했고 두부를 사러 터덜터덜 밖에 나섰어요. 그런데 웬걸? 그 남자가 있는 겁니다. 제 두 눈을 의심했죠. 어머나,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여기에 무슨 일이세요? 아유 씨, 반가워요. 아, 네. 아, 이 동네에 무슨 일이세요? 이런 말 좀 웃긴데. 왜요? 여기 숨은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안 찾아보고 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 포털만 검색해도 문 닫는 시간 다 나오는데 좀 알아보고 오시지. 그러게요. 그런데 김 변호사님, 맛집을 혼자 이렇게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동네에 그럴 만한 맛집이 있나? 이건 비밀인데 제가 김밥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은 무슨 김밥을 먹으러 전국을 다니냐면서 같이 안 가려고 해서 같이 갈 사람도 없었고요. 김밥이요? 우와, 저도 김밥 많이 한대. 진짜요? 심지어 저희 집이 김밥집을 운영해요. 어머니가요. 우와, 대박이네요. 부럽다. 우리 동네엔 우리 엄마 김밥집 외에는 다 체인점인데 어디에 맛집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세모 김밥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그 유명한 세모김밥. 네? 세모김밥이요. 우리 엄마 가는 김밥집이에요. 정말요? 대박이다. 이런 인연이. 우리 정말 인연이네요. 와, 우리 집이 유명해졌다니 그게 더 대박. 유명하다기보다 진짜 아는 사람만 알아서 더 소중한 맛집이죠. 김밥 마니아들 사이에선 유명해지면 줄 서서 먹거나 그 맛을 잃을 수도 있다고 시시거릴 정도니까요. 흥분해서 김밥에 대해 줄줄줄 늘어놓기 시작한 그 남자. 정말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집 김밥을 맛집이라고 찾아왔다는 그가 너무 신기했고 그의 말처럼 정녕 우리는 인연인가 싶기도 했고 반가웠고 또 너무 귀여웠어요. 에헤이, 그러면 우리 집 부자 되는 건데 그걸 막으시면 어떡해요? 아하, 그렇게 되나? 하하하. 오늘 우리 집 한 달에 2번 쉬는 정기 휴일이라 지금 집에 계신데 너무 아쉽네요. 먼 길 오셨을 텐데.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정보도 얻고 또 아영씨도 만났으니까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저를 만나서 만족한다고요? 아, 그게 여러모로 그렇게 되니 좋다는? 저는 엄마의 심부름도 있고 그와 길거리에서 수다를 떠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불쑥 내질렀습니다.
길에서 이러지 말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밥 사드릴게요. 심지어 우리 집 김밥 드시러 오신 건데 묘하게 죄송하기도 하고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민폐인데. 민폐라뇨. 저한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좋아요. 뭐 먹을까요? 떡볶이 좋아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닌 떡볶이집이 있는데 거기 가요. 완전 좋아하죠. 그게 저와 그의 첫 데이트였어요. 아요씨,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쵸? 내 최애 단골집. 아요씨는 주로 분식을 좋아해요? 식탐이 많지는 않은데 어릴 때 잘 못 먹어서 그런지. 못 먹어요? 별소리다. 네. 사실 저희 집이 형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집 얘기를 했지 뭐예요. 친구 말로는 변호사를 꼬실 때 안 좋은 패를 먼저 꺼내지 말고 너를 좋아하게 만든 다음 꺼내려고 했는데 푼수같이 새까맣게 잊고 말이죠. 그냥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고 어머니가 생기를 도맡아 하셔서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애들이 학교 앞에서 사먹는 컵볶이도 잘 사먹지 못했어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먹는 분식이 최고잖아요. 그때 기억 때문인지 자꾸 분식을 찾아서 먹게 되더라고요. 돈 벌고 난 이후부턴. 아, 그렇구나. 변호사님은 직업이랑 맞지 않게 분식을 좋아하시네요? 직업이랑 맞지 않은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 그런가요? 하긴 그러네. 하도 TV에서 서민 음식이다 뭐다 하니까 저도 편견?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그런데 제가 분식을 좋아하는 이유도 아영 씨랑 꽤 비슷해요. 어머, 그래요? 변호사님도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학교 앞 떡볶이를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죠. 아, 그때는 나와는 너무 달라 보이는 그 사람이 저와 뭐 하나라도 공통점이 있다는 게 마냥 좋았고 신기했고 설렜어요. 그것밖에 안 보여서 다른 건 더 궁금해하지도 않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자주 분식 투어 다닐래요? 자주? 네, 쉬는 날에 자주. 쉬는 날에 자주 분식을 먹으러 가자는 그 남자의 말. 이게 호감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정말 분식에 미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시간을 갖고 서서히 다가가라는 그의 말도 완전히 잊고선 변호사님, 제가 먹순이도 아니고 떡볶이 먹으려고 이 황금 같은 휴일에 변호사님을 직장 상사 비슷한 거인 변호사님을 그렇게 자주 봐야 해요? 제가 또 실수를 했나요? 아니 진짜 분식이 너무 좋아서 저를 주말에 그것도 자주 보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떡볶이 김밥 때문에. 참 제가 아니라 분식 때문이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요. 당연히 아영 씨 때문이죠. 아영 씨가 김밥 떡볶이 순대 오뎅보다 좋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겨요. 세상에 김밥 떡볶이 순대 오뎅보다 좋아한다는 고백을 들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경쟁자보다 막강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한 기분이 들었던 것도 너무 웃기죠. 예. 뭐가 그렇게 웃겨요? 너무 귀여워서요. 남자가 귀엽다니. 남자가 귀여우면 안 되나요? 변호사가 떡볶이 투어 다니는 건 괜찮고. 논리가 왜 그래요? 언제부터죠? 뭐가요? 언제부터 우리 일이랄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비밀 연애. 7살 차이. 숫자도 참 좋다 여기며 매일매일이 그렇게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고비가 생겼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너무 늦어서 미안해. 미안할 건 없지만 너무 놀라서. 회사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당연히 그렇겠지? 오래 일한 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그리고 그제 신입 직원들 올 때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미리 말을 했었어. 그렇구나. 왜 표정이 안 좋네? 불편해? 내가 불편할 건 없는데. 아무래도 좀 마음이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 와인을 먹으러 가자더니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집안이 로펌의 오너 집안이었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리가 아프신 구들수선고 아버지와 김밥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제가 부끄러워하는 존재는 아니었는데
그 무거운 마음이 곧 내 속 깊은 곳에 숨겨둔 자격지심과 부모님과 집안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던 걸 만천하에 들킨 것처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영이가 고민하거나 신경 쓰이게 할 일은 없어. 그래, 오빠는 나와 그 미래까지 고민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고 내가 좀 예민해졌네. 미안. 아영아, 전에도 말했듯 오빠는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사 먹지 말라고 해서 못 먹은 떡볶이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이거지. 물론 너를 더 좋아하지.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뭐?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이 남자의 시기처럼 느껴졌지만 더 듣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뭐 소린데 지금? 너랑 제일 잘 맞고 너랑 놀 때가 제일 재밌고 너랑 얘기할 때가 진짜 내가 되는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줘. 진심이야. 매우 진지해. 그와 만난 지 3개월.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그에게 후광이 비치던 그날부터 이런 날을 꿈꿔온 제게는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기로 한 그날부터의 시간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빠. 응? 오빠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왜? 알잖아. 내 입으로 말 안 해도 고졸의 아픈 아버지, 그냥 평범한 자영업만 하는 집안. 나열하기 힘든 모든 것들이 오빠와는 달라. 말하지 마, 앞으론. 이런 말 어디 가서. 응? 고졸, 아픈 아버지, 집안 등등. 네가 말할 때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 것들을 나 아닌 누군가 앞에서 입 밖으로 굳이 힘들게 말하지 마. 네가 말한 그것들이 진짜 네가 부끄러워하는 것들은 아니잖아. 설령 조금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된 거잖아. 응, 고마워 오빠 그렇게 말해줘서. 그 사람만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을 만나면서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러고도 몇 달을 사실 그 사람은 힘들었을 겁니다. 부모님에게 저에 대해 말했고 회사에도 공식화했고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죠. 그냥 날로 야위어가고 표정이 좋지 않은 그를 보며 대략 어떤 상황이구나 추측을 했을 뿐.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아영아, 아버지 어떠냐? 괜찮냐?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는데. 아이고 멋있어요. 그리고 뼈나게 멋있으면 웃다 쓰게. 나한테만 멋있어 보이면 되지. 당신은 참 애들 앞에서. 농담이야. 뭘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고 그래? 아빠 내가 사준 넥타이였네? 아, 네가 회사 들어가고 처음 사준 선물. 완전 멋있다. 오늘 최고 멋있어. 자, 얼른 들어가요. 서동보다 늦으면 안 되지. 아자가야, 신난다. 우리 동생이 나보다 더 빨리 시집 가네. 언니는 참. 그 사람의 몇 달간 노력으로 성사된 상견례 자리, 고급 한식집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으리으리해서 저희 식구들은 처음 가보는 그런 식당이었죠. 안내해주는 룸으로 들어서자 그 사람과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희가 조금 늦었지요? 반갑습니다. 아양이 애비입니다. 참나 이거 뭐 약속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아버지, 우리가 일찍 온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일찍 온다고 온 건데. 그러게 해요. 많이 시장하셨지요? 음식을 어디... 됐습니다. 더 볼 것도 없네. 솔직히 상견례 전에 그 집 딸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결혼하겠다는 여자 집에도 안 데리고 오고 안 보는 부모도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 아영아? 너도 오늘 처음 뵙는 거야?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솔직히 보기도 싫고 달라질 것도 없어서. 이 자리는 상견례도 뭐도 아닙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말. 무례하세요. 넌 가만히 있어. 니네 아버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다. 뭐래? 무례한 김에 다 말하지. 이보세요 어르신들. 이 자리 상견례 아니고요. 당신네 따님이 하도 막무가내로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부모라도 보고 퇴짜 맞추고 나온 거예요. 부모한테 단돌이 쳐야지. 아니면 안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수영아,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하니까. 아빠. 말이 나와 그런데 이런 몰골일 줄이야. 정말 내 원참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이런 집안이랑 로펌 집안이랑 격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쪽은 개굴에서 구두 수선하신다면서요. 아, 나 원참 이거 뭐 말이 돼야 말이지. 정말 눈으로 보니까 더 황당하네. 너는 미쳤니 정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식사 나왔습니다. 식사는 무슨 안 먹는다니까? 음식이고 뭐고 입에 들어가겠냐고 내가. 마침 들어온 상견례 요리를 다 뒤집어 엎은 그 사람의 아버지는 본인의 화에 못 이겨 밖으로 뛰쳐나가시려고 했고 저희 아버지가 회체하여서 그분을 붙잡으려고 다가서다가 그만 넘어지시고 마셨어요. 에고, 아빠, 어머 여보 괜찮아요? 아니 이런, 그러니까 왜 달려들어서는. 이게 뭐야, 장애인 복지 카드? 아니 진복수 씨. 뭔데 그래? 아 더럽게 치워. 아니 진복수 씨라면. 갑자기 저희 아버지 외투에서 떨어진 장애인 복지 카드를 들고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의 어머니. 뭐가? 왜 그래 당신? 어여 나가자고. 1998년 5월. 혹시 신림동 진복수 대원님? 어머나 맞네 맞아. 뭐? 아이고 어머니나 세상에 아이고 이를 어떻게. 이분이 진복수 대원님이시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러세요? 어머나 죄송해요. 많이 찾았는데 저희가 정말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왜 그러신지. 저희가 그때 98년 5월에 신림동 빌라에서 불이 나서 그 사고 났던 집이에요. 그때 저희 애 안고 5층에서 떨어지셔서 대원님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소식 들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 아니 그게 무슨. 세상에. 아이 죄송해서 이걸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때 구해주신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저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엄마 아빠? 세상에 무슨 일이냐니. 너희 아빠 전직이 뭐였는지 네가 그렇게 궁금해했잖니? 당시 다친 아빠 때문에 네가 무섭다고 거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가 기억을 못하게 된 건데 너희 아빠가 소방관이었어. 그때 불난집애를 구하다가 건물에서 떨어져서 하반신 장애인이 된 거고. 세상에 그때 구한 아이가 이 사람이라고요? 그래. 한동안 전원이 침략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남친의 아버지는 과거 사법고시에 공부하던 가난한 고시생이었고 고마운 소방관의 희생으로 아들이 목숨을 구해 고맙게는 생각했지만 세월이 지나 차차 잊어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성공하면서 사람도 많이 변한 것이었죠. 그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씩 생각났지만 사는 게 바빠. 그리고 숙세에 젖어 저희 식구만 챙기며 살았고 은혜도 모르고 함부로 그런 말을 짓거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까지 들여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들 하나만 보고 살다가 어쩌다 이렇게 성공하니. 처음부터 그 부가 우리 것이었던 것 마냥 눈이 돌아갔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 생각했어요.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누려도 되고 우리 자식은 더 많이 누리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을 안 보고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았어요. 변했어요.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그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며 사죄를 했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우리 아버지와 이 집의 엮인 인연이 너무 안타까웠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가요. 우리 이제 그만. 어여가. 그만들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에 맞게 다 변하는 법이지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소방대원이었을 때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저희 때문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의 마음가짐처럼 살지 못했어요. 다리가 그렇게 된 이후에 술만 먹고 죽겠다고 깽판 부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한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실 후회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두 수성고위 된 것도 이 사람의 추천이었지 그 전에는 일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사랑하고 똑똑한 내 딸들이 대학도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반찬 투정만 했어요. 집에서 TV만 보면서 정의로운 사명감 깊은 소방관이라는 자부심. 그런 건 하나도 없는 삶을 20년 가까이 살았죠.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한 거죠. 두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하니 사람은 자연히 변한 겁니다. 이해합니다. 저희 가족이 그래도 저를 아빠랍시고 위해주고 챙겨주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것처럼 두 분을 설득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아드님의 마음을 저희보다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란 아이들의 사랑, 그 인연을 축복해 주십시오. 장애인 아버지와 김밥 장사 어머니, 모자란 아버지 때문에 공부도 다 마치지 못할 딸이지만 힘든 환경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심성도 곱습니다. 잘할 겁니다. 귀대게 넘치진 않아도 미치지 못하는 딸은 아니에요. 모자란 건 다 접니다. 저 하나뿐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죄를 졌습니다. 한바탕 눈물 범벅의 하루가 지났고 6개월 후 저는 결국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남편이지요. 저는 결혼 후 양가 부모님의 지원과 응원으로 대학을 다시 가게 됐고 로스쿨을 다니면서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댁 로펌에 들어가 일하게 된 초임 변호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최근 임신까지 했습니다. 자연 임신인데 쌍둥이에요. 감사한 건 남편이에요. 많은 사연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해서 얼마 전에 집을 얻어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보, 정말 우리의 인연이 참 신기해? 다시 생각해도 생각할 때마다 신기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내겐 축복이었어. 물론 상처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의 드라마가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할 모든 시간이 즐거워.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태어난 아이들도 잘 키워보자. 공부할 때도 뒷바라지해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은 나의 천사야. 여전히 고마워. 사랑해.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